위만조선과 한사군, 중국사 25사의 주인공의 후손들인 한반도의 코리안들을 자신들의 한자 발음을 표기하는 글자도 없는 현 차이나에게 사대하도록 4대의 노예로 만든 역사 조작의 대표적인 위만조선과 한사군의 실체를 밝혀봅시다. 위만, 우선 위만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위만의 선계. 위씨는 주나라의 제후국 위나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역사를 대할 때 우리의 지리지 교과서 신증동국 여지순함에서 황제국 주나라의 모고 태빈 빈주가 한나라 한고조 유방의 고향 풍패이면서 이곳이 고구려가 탄생한 고죽국이라고 하니 신증동국 여지순함을 믿고 질러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두려우라 출전하여라. 사기세가를 인용합니다. 위 강숙의 이름은 봉이다. 주무왕의 10명의 동무제 중 9번째 동생이다. 주나라의 제후국 위나라란 주무왕의 동생 강숙봉이 받은 봉지의 땅 이름이 위로, 이것이 나라의 이름이면서 송씨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만의 성계 위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을 신증동국 여지순함에서 찾아봅시다. 함경도 안변의 고족을 인용합니다. 위산 폐연, 범부 남쪽 51리에 있다. 고구려 때의 칭호는 미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족이란 거리 유물을 떠나 그 지역의 유물로 위산은 위나라가 있었던 산으로 함경도 안변과 관계있는 지명입니다. 함경도 안변과 경상도 울산은 학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울산의 화성과 창녕의 황은 불해성에 있는 불해왕의 동일한 지명으로 창녕의 군명 하란, 하나라가 건국된 곳으로 초기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위만이 위강석봉의 후손이었습니다. 위만조선의 위만이 현 차이나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 코리안이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선조입니다. 위만의 정체. 위만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 연나라 사람으로 고조선에 망명하여 준왕을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사람이다. 위만은 전국시대 연나라의 영역에 살던 사람이다. 기원전 195년경 전한의 연왕 노관이 모반하여 흉노로 망명할 무렵에 위만은 천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망명하였다. 이것이 바로 역사 조작의 교묘한 트릭, 즉 눈속임이라는 것입니다. 한고조 유방은 진나라가 멸망시킨 주 한조위 연제 초의 제후국 연합인 흉노에게 밀려 가진 화친을 맺었으며 한무제 유철의 이전까지는 중원의 대부분의 땅을 흉노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연나라는 한양에 있었던 나라라고 했습니다. 전한의 연나라란 한나라의 봉지를 받은 신하였는데 연왕 노관이 모반하여 망명한 흉노가 바로 중원의 흉노가 자리 잡고 있었던 조선이었습니다. 즉 흉노가 조선입니다. 이것이 일타쌍피로 돌 하나에 차이나 북부와 한반도의 역사를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진나라, 소초, 한나라 및 제후국들의 위치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들을 알면 역사 조작의 실상을 바로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만은 준왕에게 서쪽의 변병의 대기를 청하였고 준왕은 위만을 박사로 삼아 100여리 땅을 주고 서쪽 변방을 지키게 하였다. 위만은 변방을 지키면서 연에 망명한 무리들을 규합하여 세력을 키웠으며 기원전 194년 무렵에 수도인 왕검성을 공격하여 준왕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위만은 형식적으로 한나라의 외신이 되어 그 대가로 병력과 재물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진봉과 임돈 등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여 복소시켜 수천리의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의 생애는 알려져 있지 않다. 위만의 박사란 박당을 봉지로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흉노의 도만선우를 살펴봅시다. 도만선우는 흉노의 선우로서 역사에 처음 등장한 사람이다. 진나라의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고 몽념의 북방 수비를 맡겨 흉노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후 진시황이 죽고 몽룡도 권력 다툼의 와중에서 죽게 되자 흉노의 지도자 도만선우는 오르도스를 회복하고 다시 이 일대를 누비게 된다. 도만선우가 회복한 오르도스가 알터인 박토라고 했습니다.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게 준 박사가 흉노의 도만선우가 회복한 오르도스입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이 흉노라는 것입니다. 한나라와의 전쟁. 기원전 202년 한고조 유방은 진나라 붕괴 이후 혼란스럽던 중국을 통일하였다. 한고조 유방은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 측근인 한왕신을 북방에 배치하고 흉노토벌을 명한다. 하지만 한왕신은 흉노토벌이 어렵다 생각하여 화평을 시도했고 이후 고조가 이를 책망하자 흉노로 투항해 버렸다. 한왕신이 투항하자 목도는 그의 인도를 받아 대이 땅을 공격해 들어갔고
현지의 산서동 동쪽의 평성에 이르렀다. 그러면 흉노가 점령한 대지역을 살펴봅시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성계는 북방선비족 사한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한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낭랑 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 시대 북위에서는 초광시이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초광시는 대화 무천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태화 때 왕시성으로 개성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지역이 바로 대동의 평양입니다. 흉노가 점령한 대지역이 대동의 평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만 조선으로 돌아가 내용을 잡아오니 정리해 봅시다. 위만은 형식적으로 한나라의 외신이 되어 그 대가로 병력과 재물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진봉과 임든 등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여 복송시켜 수천리의 영토를 가지게 되었다. 이후의 생애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위만은 본래 한고조 유방의 제후국 연나라 사람으로 흉노인 조선의 망명에서 박당의 봉주도 받았지만 일명 한과 흉노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준왕은 고조선과 한의 왕이다. 휘는 준이다. 기원전 194년에 위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남쪽에 한으로 망명하여 한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의 행적에 관해서는 명확히 기록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준왕이 고조선과 한의 왕이라는 것은 준왕이 있었던 곳이 제후국 한나라가 있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사만의 중심 한주인이 조선이 될 만합니다. 위만은 기원전 194년 무렵에 수도인 왕검성을 공격하여 준왕을 쫓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한왕신은 흉노 토벌이 어렵다 생각하여 화평을 시도했고 이후 고조가 이를 책망하자 흉노로 투항해 버렸다. 한왕신이 투항하자 목도는 그의 인도를 받아 대땅을 공격해 들어갔고 현재의 산서성 동쪽의 평성에 이르렀다. 자, 상기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준왕을 한의 왕이라고 합니다. 흉노의 한왕신이 고조선의 준왕으로 이 준왕도 흉노와 한나라 사이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가 한 고조의 흉노 공격에 대한 명이 있었는데 한왕신인 준왕은 흉노 토벌이 어렵다 생각하여 흉노와 화평을 시도하였고 이후 한 고조가 책망하여 위만을 시켜 평양성을 공격하게 하니 한왕신인 준왕이 흉노에게 토항하였고 이때 위만이 평양을 점령하면서 고조선이 멸망하는 것으로 조작하는 것이며 이때 흉노에게 토항했던 한왕신인 준왕이 평양을 탈환하고자 흉노를 이끌고 평성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의 의미. 흉노인 시홍의 옹인 박달인들이 있었던 조선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조선이란 박토의 선인, 불토 혹은 부추의 선인, 즉 조선은 켜센인 센터, 선터를 표기하는 발음부 혹은 이도식 표현입니다. 저선세님 즉 선인 즉 처사와 선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선인이란 밝은 해탈인입니다. 조선은 결코 나라의 이름이 아닙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역사 조작 세력이 붙인 이름이 조선이지 천하의 중앙 중국에 있었던 사람이 그 천하의 이름을 제후국의 한 나라의 이름같이 고련히 조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 조선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체제인 조선 고려의 중앙을 차지했던 왕조의 이름은 하상주 진안, 조위 소위, 북이 북주, 수당 송원, 영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기 열전이나 한서에서와 같이 한 제후국의 자격으로 역사서에 올라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중의 조작으로 천하를 가리키는 고려 조선의 개념을 국가로 조작한 다음 제후국으로 변주하여 초 5월 사이에 우그러 쭈그려 넣어 대륙의 동부에 옮겼다가 결국 반도로 옮겨서 처박아 놓았던 것입니다. 30년 전쯤에 조선을 생각하며 옥편을 보고 있었는데 조자를 찾아보았습니다. 발음이 자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을 찾아보고 조선의 선자를 찾아보았습니다. 발음이 시엔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선 혹은 선이라는 한자는 션 혹은 센이라는 음의 음자식 한자라는 말이 아닌가요? 조선의 본발음 초센을 자기들의 발음 방식인 자오시엔으로 강의 자전을 변조시킨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처생이란 절에서 나무하고 볼 때는 처사가 처생입니다. 조선이라는 말은 처사를 가리키는 의미인 처센의 한자 음체였던 것입니다. 그 처센이 조선으로 고정되기도 하고 처사로 고정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집안이나 마을에서 바른말 잘하고 세력가로부터 잔민들을 보호해주는 의사나 지사 같은 분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 새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스님을 부를 때도 새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새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 공교육을 받은 선인도인을 조선 처사, 처세인이라는 보통 명사로 불렀는데 새님이란 말은 그 선인들이 자기 스승이나 웃 어른을 부를 때 새님으로 불렀던 존칭의 혹경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속세의 사람들은 선인을 부를 때 존칭해서 새님으로도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불교 성직자를 우리는 혹격으로 스님으로도 부릅니다. 조선 천지라는 말은 다름아닌 조선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던 천지였던 것입니다. 나라 이름인 국호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 천독이라는 말은 이 처센들의 수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조선은 과연 어느 곳인가? 우리가 과연 국가명처럼 사용하고 있는 조선은 어느 곳의 지명이었을까요? 신증동국여지수남 황해도 해주를 인용합니다. 당나라 배구전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이었는데 주나라에서 기자를 봉함해서 조선이라 하였다. 한나라가 이곳을 세 군으로 나누어 다스렸는데 이곳이 곧 현도, 낙랑, 대방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구려가 고죽국이었으며 고죽국에 기자를 봉함해서 조선이라고 했는데 한나라가 이곳 조선을 세 군으로 나누었는데 현도, 낙랑, 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죽국과 기자가 봉지로 받은 곳 현도, 낙랑, 대방이 조선이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고죽국, 황해도 해주주의 군명을 내미홀, 지성, 장지, 폭지, 대령, 서해, 안서, 수양, 고죽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 황해도 해주를 고죽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황해도 해주가 조선이었던 것입니다. 1월 5학도에서 해인 태양이 상징하는 곳이 해양주 박주인 해주였습니다. 해주를 또한 지성, 장지, 폭지라고 합니다. 해주의 군명이 수양으로 수도와 동일한 의미로 이곳이 천하에 맞은 천부가 있었던 곳이며 수양에 있었던 폭포가 수양폭포입니다. 이곳은 또한 백이숙주와 수양대군과 사육신의 한 명인 정산문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황해도 해주를 서해라고 합니다. 해주의 서부 지역이 서해이며 황해란 해주의 황땅을 황해라고 부릅니다. 황은 누런 금이니 김해와 동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 안서란 안주의 서쪽으로 안주를 벗어난 안주 변두리의 서쪽입니다. 장안의 지명 소안은 안주의 서부 지역으로 안주에 포함된 즉 안주 중심의 서부 지역입니다. 대당서역기를 인용합니다. 구차 굴지구 이곳을 또한 정령이라고 합니다. 구차로 자료에 따라 구자, 구자, 굴자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곳을 안서대도부라고 합니다. 우선 구차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고죽국의 발음은 고죽 혹은 고주라는 발음이 납니다. 고대에 쓰이던 이름인 고죽, 구자, 굴지는 같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바로 기타이, 가타이, 가차, 고차, 구차, 구자의 음으로도 들리고 쓰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카작이랑 코작으로도 쓰였습니다. 다름 아닌 스키타이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고죽, 구자, 굴지는 바로 구례, 고려 혹은 구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인 것입니다. 고죽, 고창은 고주 혹은 고주나라이고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이곳 고죽국이 주나라의 모고 태빈민주 풍패이기도 합니다. 고죽국인 황해도 해주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노정인 은행정, 동원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나주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은행정 무의로 서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의로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다. 은행정이 황해도 해주와 전라도 나주에 등장하는 것은 이 두 지역이 역사 속 겹치는 지역이었던 것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이 비당금자의 금성으로 초계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해주의 노정인 공북루 북송문루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광산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이름을 공북루라 했었으니 허물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 공북루가 있었는데 전라도 광산에도 공북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주와 전라도 광산도 동일한 또는 겹치는 지역이 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은 무진무주, 광주, 익주, 해양, 화평무진, 익양, 소속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이란 황해도 해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전라도 광산과 평안도 개천은 익주의 군명이 정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개천의 군명 조양이란 바로 조선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브리테니카 사사명조를 인용합니다. 본명은 솔간, 원적은 영주, 조양이다. 조선의 의미인 조양이란 또한 대조영과 왕건의 기반지 영주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강산의 군명 무주와 용주는 군사기지를 뜻하는 곳으로 정치 행위가 이루어졌던 왕부의 중심 지역을 모주, 영주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기자조선, 상나라의 후손 기자가 주무왕으로부터 받은 봉지가 또한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자가 받은 조선의 지명이 또한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기자는 중국 상나라의 왕족이자 기자조선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전설상의 인물이다. 상나라가 주나라에게 멸망당하자 조선으로 망명하였다고 전해진다. 조선으로 망명한 후에는 조선의 군주가 되어 그의 후손이 1000여 년 동안 고조선을 다스렸다고 전해지나 사실 여부는 논란이 많다. 현재의 차이나에서 과연 자신들이 원하면 마음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영토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평양주의 평양은 조선 왕검성 기성, 낭낭장안 서경, 소도 호경, 유경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평양의 군명 중 기성이 기자조선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의 주작된 역사는 기자조선을 평양에 있었다고 주작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주의 수도 호경이 바로 평양입니다. 주나라의 모왕이 자신의 수도에 은나라의 후손 기자의 봉지를 주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자조선이 있었던 정확한 위치를 다시 찾아봅시다. 동학의 경정준 용담유사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국호는 조선이요 우퍼는 경주로다. 성호는 월성이요 수명은 문서로다. 기자 때 왕도로서 1000년 아닐런가. 동도는 고국이요 한양은 신부로다. 평양은 기자가 있었던 기성이라고 하며 경주를 기자 때의 왕도라고 합니다. 왕도가 조금 더 광역적인 표현으로 왕도에 있었던 성이 기성입니다. 그러면 경주에 평양이 포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상기 평양의 성을 낭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낭낭입니다. 평안도 평양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첨성대, 유지가 부남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첨성대는 경주에 있었던 고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는데 평양에 가까운 곳에 첨성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지리적인 비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진실을 신증 동국 여지스남 국역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서 평양에 아주 가까운 곳에 경주가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 불확실하면 정의를 내리지 말고 참조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의 배경, 용담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을 용송, 고룡, 대방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고, 옥천이라고 합니다. 용안, 용주에 있는 산이 용산이고 송이 용성이며 연못이 용담이 됩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 용성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교과서인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을 더 찾아봅시다. 전라도 한평의 군명은 굴레다기 한평, 모양, 모평, 기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한평을 기자조선이 있었던 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라도 한평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전라도 한평의 군명 중 모양, 전라도 고창의 군명을 모량부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모양이란 한나라의 건국자 하우인 김수로 왕이 최후를 맞은 모산이 있었던 지명으로 전라도 고창이란 바로 조선인 고죽국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전라도 한평의 군명 중 기성, 강원도 평해의 군명이 또한 기성으로 이곳 기성이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입니다. 경상도 김해의 군명이 금주이듯이 기성의 군명인 강원도 평해는 평양, 평유원, 평주가 동일한 지명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이 평원으로 강원도 원주의 뜻은 모든 것의 근원으로 원주의 군명 송안과 송천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금도의 촉이었던 것입니다. 평안도 송천의 군명 절번부여가 고죽국인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이 도읍한 트루판 박당인 절번이라고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천황사 주의 동쪽 1위쯤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죽국인 촉에 천황님이 계셨던 천황사가 아주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 조선의 기성이 군명인 전라도 한평은 또한 경상도 함양, 함안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호주, 전령, 함양, 속함, 함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 호주란 호씨가 개출된 김해이면서 삼국지의 용어 조주가 전도한 호도로 이곳 호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호창은 호도고성으로 한이 고도 유지라고도 불린다. 조조가 이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워 호창호도라고 불렀다. 성 내에 주요 건축물로 허창궁, 경복전, 승광전, 영시대 등이 있었으나
남북조시대 유성 때 전하로 불타고 말았다. 호도 고성에 나오는 경복전이 바로 조선의 전국인 경복궁입니다.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있었던 함양의 김해로 이곳이 청주 또한 풍패인 전주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조선의 전국인 경복전이 있었다는 얘기 들어는 보셨는지요? 기자 조선이 천하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자 조선이 평양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를 확인해 봅시다. 평양의 능묘를 인용합니다. 기자묘 부성 북쪽 토산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기자의 무덤이 있었던 곳이 자신의 봉지가 있었던 기자 조선이 있었던 곳으로 토산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해도 토산의 군명을 월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월성으로 기자 조선이 있었던 곳이 평양이며 그것이 또한 경주라고 합니다. 현재의 반도의 지리에서 경주를 평양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평양을 경주라고 합니까? 강단사학하는 대학교 교수들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이러한 지리적인 모순에서 만들어진 반도 역사가 과연 1%의 진실이라도 있는 것인지. 현도군, 낙랑군, 대방군. 자, 그러면 조선이라고 하는 현도군, 낙랑군, 대방군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현도군, 개성부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공민왕릉, 능호는 현능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도에 있는 능호가 현능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부도 개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개성은 초계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낙랑군, 신증 동국여지스남 경상도 경주의 군명은 진안신라, 낙랑, 월성, 동경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낙랑으로 군명 진한이란 탕구르인 천황님이 계셨던 탕구투라고 했으며 신라란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의 신땅이며 월성이란 1월 5학도의 월지역이었습니다. 평안도 평양의 군명을 또한 낙랑이라고 합니다. 역사에서는 평양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방군, 신증동국여지스남 전라도 남원 도부의 군명을 대방, 고룡, 용송이라고 합니다. 남원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용송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이란 조선 시스템의 중심 천황님과 금성 천부가 있었던 파촉과 예맥, 그리고 이 거대한 맥통을 이끌었던 스키타이 코리안들의 부도인 박토를 해주 고죽국이라고 했습니다. 한사군. 자, 이제 한사군으로 돌아와 한사군을 설치한 한무제 유철의 흉노에 대한 공적을 밝혀봅시다. 무제는 전방위로 흉노를 압박하여 전쟁을 시작했다. 약 30년간 전쟁으로 흉노는 크게 패하여 급속히 피폐해졌고 한무제가 대원정을 위해 개정한 법안을 악용하여 대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한 호족들에 의해 한나라는 땅을 잃고 갓난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생겨났다. 이 전쟁으로 인해 흉노족은 외몽골 북쪽으로 밀려났다. 그 후에 흉노는 내부 분열이 일어나 남흉노와 북흉노로 갈라졌고 흉노의 지배를 받던 선비족과 오한족이 독립하여 남흉노와 함께 한나라의 책봉을 받고 조공하는 위치가 되었다. 한무제 유철의 시기 한고조 유방의 9년제로 땅과 봉지를 잃었던 제후국 연합의 흉노가 자신들 선조들의 봉지였던 중원 땅에서 쫓겨나 외지로 밀려난 정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무제 유철이 설치했다는 한사군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한사군은 전한의 한무제가 위만 조선을 공격해 멸망시킨 뒤 유민들을 통치하기 위해 세웠다고 하는 5개의 군급 행정구역이다. 한사군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진봉군이 폐지된 자리에 대방군이 세웠기 때문에 총 5개 군이 있었으며 보다 앞선 4개 군의 경우에도 동시에 존속한 기간은 25년으로 매우 짧아 대신에 한군현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거나 동방군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널리 쓰이는 명칭은 한사군이다. 낙랑군, 기원전 108년에서 313년까지 한사군의 정치적 중심지,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 수복됨. 진봉군, 기원전 108년, 기원전 82년까지 토착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이 폐지되고 낙랑군의 편입, 낙랑군 남부도의가 설치됨. 대방군, 204년부터 314년, 3세기 초 한정 및 예죽의 세력이 강해지고 삼한으로 망명하는 유랑민의 수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해 낙랑군 남부도의에 해당하는 7개 현을 독립시켜 진봉군제례 재설치, 낙랑과 함께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 수복됨. 현도군, 기원전 107년부터 404년까지 상해군 자리에 설치되었다가 기원전 75년 고구려 옥저동 토착민의 저항을 받아 한반도에서 후때 요동 근방으로 이전됨. 이후 1세기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무슨 지역으로 재이전되어 4세기 이후 모용선비의 지배하에 놓임.
5세기 광개토대왕에 의해 수복된 임등군 기원전 108년부터 기원전 82년까지 이후 현도군에 편입된. 자, 그러면 임등군이 있었던 곳을 밝혀봅시다. 강원도 강릉의 군명을 임둔이라고 합니다. 강릉의 군명 예국이란 예맥죽의 예이고 군명 경흥이란 함경도 경흥과 동일한 지명으로 경흥의 군명 공성은 논나라의 곡부라고 했으며 강릉의 군명 철국은 철원과 동일한 지명으로 금성이 있었던 곳이며 왕부의 중심 공내성이 있었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사군이란 한고조 유방이 소초패왕 항우와 격돌했을 때에는 많은 제후들의 도움을 받아 소초패왕 항우를 물리쳐서 천하의 패왕이 되었지만 황제가 된 이후 기존 제후국 제도를 폐지하며 자신의 혈족과 기타 인물들에게 봉지를 주는 군연제를 실시하면서 옛 제후국들의 연합인 흉노와 충돌하게 되었고 흉노와의 전투에서 패하면서 전하의 중심인 오르도스, 알토, 박토 일대의 땅을 모두 흉노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때 한고조의 제후였던 한양의 연나라에서 모반이 일어나며 이들 연나라의 세력들이 흉노인 고조선에 투항한 인물이 위만으로 고조선인 흉노는 위만에게 박토인 땅을 봉지로 주었지만 내부의 세력 투쟁으로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흉노와 고조선을 배반하고 평양성을 점거했던 것으로 이를 고조선 멸망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고조선이 흉노입니다. 흉노의 두만선우가 북부여를 창시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부여는 충청도에 배치시켜 놓고 북한과 동북삼성에 부여의 동부, 북부, 남부 지역인 동부여, 북부여, 남부여를 만들어 놓은 의도는 무엇인가요? 국민들이 호구로 보이는가요? 한나라는 흉노가 점유하고 있었던 중원의 땅을 회복하고자 전쟁을 계속하였지만 결국 흉노의 세력에 굴복해 있다가 한무제 유철의 시대 드디어 흉노가 점유하고 있었던 중원의 박토를 회복하면서 그곳에 설치한 것이 바로 한나라의 군현인 한사군이었습니다. 이 한사군을 설치한 한나라의 역사를 훔쳐서 현재의 차이나에 위치시켜놓고 반도에는 한사군을 배열시켜 놓으면서 반도의 코리안들을 현 차이나의 식민지라고 조작해 놓은 것이 바로 현재의 한사군입니다. 항상 명심하십시오. 한나라는 한양을 기반으로 했던 나라이며 건국자 한고조 유방은 황제국 주나라의 모고 고죽국인 전주 풍패 함흥 출신으로 이들은 모두 한글을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한자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그 한자 발음의 표기는 자신들과 싸우고 있는 남의 나라 글자인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그런 모순된 인간들, 사람들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과연 무엇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